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할 음식은 월가채라는 음식으로서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찹쌀 전병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쫄깃쫄깃하고 달큰한 호박과 어울려서 아주 맛있는 숙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일 먼저 찹쌀 전병 반죽을 하겠습니다. 찹쌀가루는 체에다 한번 내려주세요. 그냥 하면은 굉장히 거칠고 이게 발이 곱지가 않으니까, 결이 곱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는 찹쌀가루는 반드시 끓는 물로 익반죽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이시죠? 예, 요렇게 해서 찹쌀이 가루가 요렇게 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데 처음부터 막 예, 해 놓으시게 되면은 안 되니까 예, 거의 다 됐네요. 이렇게 네모나게 반죽이 잘 됐기 때문에 뭐 크게 자, 요거를 여기다 드세요. 자, 팬에다 넣으셔서 센 불에다 하시면 색깔이 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거는 요렇게 살짝만 눌러주시고, 이제 이렇게 다 지져진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진 다음에 김발에다 놔서 이게 김이 수증기가 빠져나가야지 이게 수증기가 같이 있게 되면 이런 게 팁인데요. 수증기가 뜨거운 고기에 못 나가면 물이 돼서 더 질어집니다. 한번 볼게요. 자, 앞에는 이렇게 하얗죠? 뒤에 익으면 이렇게 투명합니다. 다시 뒤집어서.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전병을 붙일 때 기름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어요. 기름이 너무 많으면 이게 나중에 그 양념하고 부재료 섞을 때 다 달라붙기 때문에 너무 기름이 많지 않도록 해가지고 이게 빨리 식어야 돼요. 찹쌀이 응고가 돼야 되니까. 하였던 찹쌀이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익었습니다. 그럼 요거를 김발에다 이렇게 놔서 이제 잠시만 식혀주시는데, 이렇게 밑에 공기가 빠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셔야지 그냥 또 놓게 되면 이게 여기 수증기가 날아가질 못하니까 또 질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호박을 절여야 되겠죠. 반을 일단 갈르세요. 이렇게 칼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씨를 빼내요. 자, 그런 다음에 눈썹 나물이라 해서 눈썹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씨가 발라지겠죠? 그러면 씨 발라진 거를 숟가락으로 자, 여기를 이렇게 긁어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운데 씨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한 0.5cm 두께를 쓰러져서 어떤 음식이든지 그냥 하면 얘가 부서지니까 호박을 절여 주셔야 됩니다. 호박이 절어져야 간도 되지만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생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게 되면은 부서지고 다 모양이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소금. 자, 소금을 3분의 1 작은 술만 넣으셔서 이렇게 까불르시고, 자, 이렇게 해서 호박을 절여 주시고, 느타리 버섯도 들어가는데 느타리 버섯의 식감은 닭고기 같이 쫀득쫀득한 맛이 나고, 그 다음에 이 표고버섯의 향은 그냥 아주 달큰하면서 구수한 맛이 나는데, 표고는 불렸다 쓰시면 되고요. 느타리 버섯은 그냥 하시게 되면 이게 다 부서져요. 그래서 끓는 물에다 살짝 데쳐서 양념을 해서 볶아주셔야 됩니다. 버섯을 넣으시고, 다 익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건져 놓으시면 여열이 있죠? 여기 남아있는 잡열로 나머지를 익혀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쳐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표고버섯이 들어가고 홍고추가 들어가는데, 그냥 넣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추를 배를 갈르시는데 스푼으로 이렇게 긁어내세요. 자, 그러면 손을 대지 않아도 이렇게 씨가 빠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손으로 긁어내면 조금 매운맛도 있으니까. 이런데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찹쌀 전병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는데 매운 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홍고추 같은 매운맛이 나서 음식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요거는 고명 정도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고는 따뜻한 물에다가 불려주시고, 마른 거는 불릴 때 반드시 설탕을 조금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버섯은 일종의 곰팡이 균이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가면
영양분 역할을 해서 더 빨리 불어요. 이렇게 해서 자, 뒤쪽에서 이런 식으로 저면서 하나, 둘, 셋 이런 정도로 해주신 다음에 이걸 나란히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채를 쓰시면 두께가 이렇게 똑같이 고르게 됩니다. 오늘 여기는 특별하게 소고기가 다진 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떡하고 고기하고 잘 이렇게 붙어서 끈적끈적하게 더 맛있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는 다른 소고기가 들어가는데 요거하고 쇠고기하고 표버섯은 항상 짝이에요. 그래서 양념은 같은 양념으로 합니다. 파다진 거 들어갑니다. 자, 파다진 거. 자,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거.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파, 마늘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간장. 자, 요거는 양조간장이라 해서 우리가 쓰는 국간장이 아니고 지금 쓴 양조간장. 그 다음에 소고기이기 때문에 후추를 약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냄새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기가 어때요? 연화작용을 하기 위해서 설탕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깨소금.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소고기하고 표고버섯 양념할 거예요. 잘 섞어서 자 준비를 해주시면 요거 갖고 두 가지 양념을 하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양념을 할 때 미리 참기름을 넣으시면은 기름이라서 양념이 골고루 배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섞어 참기름은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은 소고기로 가고 나머지 반은 표고를 넣어서 자, 이렇게 묻혀주세요. 간이 배도록 이것도 간을 좀 묻혀서 해놔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요 소고기도 마찬가지로 예. 마지막에 참기름을 자, 이렇게 해서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으셔서 이렇게 묻혀주세요. 느타리버섯 그동안에 식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길이를 이렇게 찢어주시는데 너무 이렇게 잘게 찢으면 음식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한 4쪽 정도 예, 꺼지에다 넣으신 다음에 보시면 자그시 눌러주세요. 물 나오죠? 예, 이 물을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요거를 양념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밑간을 소금만 약간 넣으셔서 만일에 흰후추 있으면 흰후추 조금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금 간 해주시고 버섯은 두 개가 이제 간이 됐죠. 이제 달걀으로 지단을 좀 붙여봐야 되는데요. 계란 지단을 붙이실 때는 소금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면 간도 되지만은 이 소금이 들어가서 그 끈기 성분을 좀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잘 풀어져서 지단이 예쁘게 붙여집니다. 자, 지단 붙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단은 주로 고명으로 많이 쓰는데 이거의 응고성을 이용을 하는데 기름이 많으면 고명으로 쓸 때 위에서 기름이 겉돌아요. 탕 같은 거 넣을 때. 그래서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지단 붙일 때.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기름을 약간만 두르시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코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단백질의 응고 온도가 70도예요. 70도부터 있기 때문에 이게 단백질이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너무 뜨겁게 하면 얘가 타버려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서 화끈하게 달궈줬다. 그랬을 때 해야 되고 반드시 팬을 먼저 달궈 놓고 하셔야지 바로 색깔이 납니다. 소리가 짜자작 나죠? 예. 이런 식으로 많이 퍼지지 않게 이런 걸로 이렇게 들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이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호박을 너무 많이 으끄러뜨리면 호박이 어떻게 돼요? 모양이 부서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절여 놓은 거를 이렇게 해서 물기를 닦는 정도로 닦아주세요. 그러면은 자, 물기가 좀 없어졌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한 4cm 정도로 해서 많은 양은 아니래 되는데 아까 씨를 제거를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이렇게 채를 썰으세요. 되도록이면 이거는 굵게 쓰는 것보단 가늘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깨끗한 무채색부터 볶아야지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호박 넣고 볶으세요. 자, 이렇게 볶는데 팬에 그 면을 전부 다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걸 잘 뒤집어 주지 않게 되면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안 있고 색깔이 예,
고루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까보다는 더 연두색이 났죠. 그래서 볶아내 놓으시면 여기서 여열 있죠. 여열로 여기서 또 익습니다. 자, 두 번째 깨끗한 게 뭐가 될까요? 느타리 버섯. 느타리 버섯도 살짝만, 이건 데쳤기 때문에 살짝만 볶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고를 볶아주세요. 고기부터 볶게 되면 육즙이 생겨서 안 좋거든요. 네, 달라붙고 팬이 깨끗하게 안 되니까 이거 넣어서 자, 볶으세요. 이것도 이제 불린 거기 때문에 예, 오래 볶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따로 볶아서 펼쳐서 얼른 식게끔 해주시고요. 고기 볶을 때는 여러분들이 불을 조금 낮추셔서 이 고기가 다 덩어리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주걱으로 그냥 놓으면 얘가 이제 응고가 되면 덩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불을 조금 낮춰서 온도가 떨어지게 한 다음에 70도 정도 온도에서 이게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홍고추는 너무 오래 볶게 되면은 색도 나고 그러니까 고명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살짝만 볶아주세요. 이게 익힐 숙자예요, 숙체가. 그래서 이거를 볶지 않고 생으로 넣으면 안 되니까 소금 약간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살짝만. 네. 자, 이건 고명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굳었어요. 그럼 이 전병을 자,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5cm, 한 5cm 정도로 해주시고요. 네. 폭은 1cm 정도로. 1cm, 두께는 한 0.3 정도? 예. 그래서 잘라세요. 이런 식으로. 황백지단도 이걸 하나 갖다 이렇게 맞추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야지 이제 두께가 고르니까 이렇게 해서 자,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같은 크기로 폭 1cm, 예. 두께는 한 0.2cm 정도로 해서 이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홍고추는 조금 이따 넣으세요. 이게 이제 붉은색이 들어가면 이제 색이 더 짙어지니까 자, 나머지 여기다 넣으세요. 묻힐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전병 넣으세요. 찹쌀 전병 넣으셔서 이걸 묻혀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지단하고 황백지단, 홍고추는 가볍게 나중에 섞어서 넣어주세요. 자, 잣가루입니다. 잣가루를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월가채가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들 다 잘하실 수 있죠? 예, 차근차근히 한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따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할 음식은 대합구이입니다. 우선 이 대합은 손질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기 물에다가 소금을 좀 넣어주시는데 이 바닷물의 염도가 3%예요. 그래서 이 3%의 소금물에서 자라기 때문에 소금을 넣어서 자기의 그 환경을 유지를 해주고요. 그래서 소금을 그러면 100g에 3g 정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해감을 시키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저분한 게 나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소금물에 담그셔서 이거를 어두운 데 놔주시면 바다 속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인 줄 알고 입을 자꾸 열어서 해감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합 속에다 소를 채울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는 살이 부족해요. 그래서 조개살을 좀 여기다가 다져서 넣을 것입니다. 이 조개를 이렇게 씻어서 물기를 빼야 대합 속에 넣을 때 질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물에 씻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건져주세요. 소금물에. 그래서 물기를 좀 빼주셔야지 이따가 속을 채울 때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개가 실하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쪽에서 물기를 빼주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합을 끓는 물에다가 한번 데쳐서 입을 벌리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물이 끓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어 주시고 자 넉넉하게 이 대합을 넣어서 뚜껑을 덮어서 자 이렇게 해서 끓이세요. 끓이는데 푹 끓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대합이 입이 벌어질 때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벌려질 동안에 저는 여기 들어가는 재료를 준비를 하겠는데 우선요 요거는 소고기예요. 소고기하고 그 다음에 두부, 예, 두부하고 조갯살하고 이게 속으로 들어갈 양념인데 이 고기만 쓰게 되면 고기가 굉장히 뻣뻣하잖아요. 그래서 두부를 같이 쓰는데 두부는 이렇게 칼등으로 으깨서 소고기하고 요거하고 고기하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 조갯살, 예, 조갯살을 소금물에 씻은 거죠. 자 이걸 이렇게 다지세요. 다져서 지금 조개가 이제 입을 벌렸습니다. 그러면 이 벌어진 것도 있고요. 미처 벌어지지 않는 거는 칼로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떼세요. 이 대합 속에다가 이제 다시 채워서 지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물에다가 한번 씻으셔서 물이 빠지도록 조개를 엎어 놓으시고 대합은 좀 내장이 좀 지저분하니까 이 내장은 빼주세요. 자 대합이 살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다져가지고 자, 아까 조갯살하고 같이 섞겠습니다. 자 파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그 다음에 설탕 약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간장 우리가 이제 근데 여기는 간장 같은 거는 많이 넣는 대신에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간장은 감칠맛이 나도록 왜냐면 물 생기면 안 되니까 후추 약간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깨소금 예, 약간 넣으셔서 이렇게 양념 간장을 만드세요. 이렇게 해서 간이 골고루 배도록 예, 섞어주세요. 이렇게 다 녹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소고기 아까 준비해 놓은 거 예. 그 다음에 조갯살 다져 놓은 거 속을 치대세요. 같이 양념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간이 됐죠. 그럼 마지막에 예 마지막에 여기다가 참기름을 넣어 주셔야지 겉돌지 않습니다. 자 참기름 넣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대합 속에 들어갈 소는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달걀이 좀 들어가는데 소금을 넣으셔야지 반드시 더 끊어지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죠. 그러면 이 대합을 안에다가 밀가루를 칠해서 속을 채울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합, 손질한 대합을 물기를 빼서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주세요. 안에다가. 그래야지 이게 이제 끈기가 있어서 잘 묻겠죠. 예. 이렇게. 여기다가 밀가루 묻혔죠?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채워주세요. 팬에다가 아까 기름을 넣어서 코팅을 시키고 있죠. 자, 너무 센 불에다 하면은 속에까지 익질 않아요. 이게 구이기는 하지만 석쇠에다 굽게 되면 속에까지 안 익어요. 그래서 팬에다 한번 지져서 석쇠에다 익히셔야 됩니다. 밀가루를 이렇게 놓으시고 전체적으로 톡톡톡톡. 그럼 골고루 묻었죠? 자, 이렇게 놓으시고 계란을 묻히세요.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예. 계란을 발라서 팬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거 6개를 놓는데 가운데부터 놓으면 가운데는 아무래도 열이 세죠? 버너가. 그래서 빨리 타버려서 가장자리부터 놔주세요. 자, 소고기가 날고기가 다 들어갔죠? 그래서 은근하게 천천히 지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퍼지면서 두께가 같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익었죠. 이제 익으면 여기서 80%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이제 이걸 석쇠에다 구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석쇠에다가 이렇게, 대신 석쇠 하시는 거는 불을 약하게 해서 속에까지 은근히 익혀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석쇠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네, 조개를 돌리면서 구워 주셔야 돼요. 약간 열기 닿게. 네. 이렇게 돌려주지 않으시면 또 이제 잘 골고루 안 익어요. 그러면 쑥갓은 위에다가 이제 주로 고명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 바닥 거실에서 조금 비린내가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쑥갓이 들어가서 잡냄새도 제거되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고명을 하겠습니다. 자, 달걀물을 여기다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쑥갓. 해서 뒤에는 이제 좀 열이 받아서 조개가 약간 갈색으로 구워졌죠. 그러면 이제 대합구이를 해놨을 때 이게 빨리 식지 않습니다. 대합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조개 같은 거를 담을 때 소금을 많이 담잖아요. 그 이유는 이 조개가 녹는, 아까도 비등점이 높아서 녹는 점이 높아서 빨리 식지를 않아요. 그래서 식지 않고 오래 먹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기도 하고 또 뭐 멋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조개가 빨리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당한 갈색이 돼서, 자, 끝에 조개 그 합쳐지는 부분 있죠? 예, 글로 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합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수업은 나물 종류의 하나인 숙채 개념으로 월가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이의 일종인 대합구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수업이었는데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더 훌륭한 음식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